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우리나라나 해외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그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네, 그럼 교과서 100쪽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100쪽입니다. 국민 경제 순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 경제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여기에 해외, 외국이라고 할까요? 외국까지 총 4개의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경제를 주로 담당해서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게랑 기업만 존재하는 물건을 소비하는 우리들 같은 가게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 기업만 존재하는 경제를 민간경제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 정부까지 합친 요 경제를 국민경제, 그리고 외국까지 합쳐서 하면은 국제경제라고 범위를 나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해당하는 한 나라 안의 경제 상황, 국민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한 나라를 단위로 하는 경제 활동을 국민 경제라고 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같이 볼 건데요. 이런 국민 경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는 실물의 흐름,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들 아니면 서비스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판매하는 펜이라든지 뭐 핸드폰 아니면 뭐 서비스 뭐 있을까요? 뭐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 뭐 이렇게 사람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죠. 이런 걸 실물이라고 하고, 화폐는 말 그대로 그냥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폐 흐름은 이게 초록색인가요? 네,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나눠서 나타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나라 안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먼저 가계라는 게 있겠죠. 가계. 우리들, 그러니까 돈을 소비하는 주체를 그냥 가계라고 말을 해요. 민간, 이런 뭐 가정이라든지 돈을 쓰는 단위들을 이제 가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 여러분 학생이라 아직 안 그러겠지만 부모님은 돈을 벌어오시죠? 일을 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네, 회사는 기업이 되겠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쵸? 그리고 돈을 번 만큼 돈을 쓰게 되겠죠. 그건 지출입니다. 요 가게에서 생각해 봤는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게에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요 소득이 되는 요 임금이자 지대 같은 이런 생산 요소들, 뭐 노동이라든지 자본 같은 것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에서는 물건이나 재화 서비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을 해서 시장에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게에서는 다시 그 물건을 사는 것이고요. 또 가게에서는 이 물건을 더 사기 위해서 노동 같은 것을 제공하고 돈을 벌고요. 그럼 가게가 일한 만큼 기업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다시 가게는 그 물건을 소비하고,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 다시 일을 하고, 일을 한 만큼 물건을 생산하고, 요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경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 경제는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고요. 민간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게랑 기업만 있는 걸 민간 경제라고 하고요. 이거를 나라에서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세금을 걷어서 무언가 필요한 공공재들을 양쪽에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정부가 돈을 써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준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를 정부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경제 주체가 있는 곳을 바로 국민 경제, 한 나라 안의 경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국이라는 주체까지 끼어들어서 수출과 수입, 물건을 해외로 무역을 해서 사고 파는 이런 무역까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국제경제라고 부른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국민경제의 범위까지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 국민경제 순환에서 우리가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소득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소득 뭘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 버는 돈을 얘기를 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버는 돈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총 세 가지 방면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쪽에 포함되는 기억 1번이라고 해볼게요.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지출, 돈을 쓰는 걸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돈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소득만큼 돈을 쓴다라고 해서 지출 국민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항상이 아니라 이 지출, 돈을 쓰는 만큼 국민들이 돈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지출 측면에서 파악을 합니다. 또는 여기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거죠.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산 국민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만큼이 국민소득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디귿. 여기는 분배인데요. 생산 요소 시장,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을 분배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돈을 버는 거니까 당연히 소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출, 생산, 그리고 분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건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소득이 3면 등가, 세 면이 모두 똑같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 교과서 10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국민소득을 일단 우리가 국민소득,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돈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럼 실제로 버는 돈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노동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소득을 받는 요 분배 측면에서 국민소득이 국민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하면은 지출, 사람들이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번 만큼 쓴다. 그래서 지출하는 금액을 합해도 국민소득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요소시장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물건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생산하는 만큼 소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요 생산의 가치도 국민소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파악을 하고 또 계속 같은 말인데요. 가게에서 일을 한 만큼 물건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건이 생산된 만큼 소득을 받아서 생산과 분배가 똑같을 것이고 또 돈을 번 만큼 돈을 쓰기 때문에 지출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똑같다라는 3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경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3쪽을 보면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103쪽에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국민소득, 삼면등가 이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생산 국민소득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GDP 국민 총소득이랑 같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최종 제약, 그러니까 생산된 물건들의 값을 모두 더한 것을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출 국민소득은 아까 표에서는 가계에서 하는 소비만 나타냈는데 그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얘는 표현을 하자면 가계 소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돈, 그리고 기업의 투자, 기업들이 쓰는 돈, 기업들도 뭔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고 돈을 쓰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정부 지출, 정부도 무언가 물건을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출이라는 외국의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사는 걸 빼서 이렇게 순수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국제경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출은 이런 걸 합해서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 분배 국민소득은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 지대, 그리고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경영의 대가, 이윤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모두 같아진다. 이게 다 국민소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삼면등가의 법칙이에요. 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만약에 생산은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은 물건이 있다 그 해에 그럼 과연 생산 국민소득이랑 지출 국민소득이랑 똑같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판매되지 않고 남은 상품은 재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재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생산한 기업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이미 생산을 했을 때부터 국민소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거는 팔리지 않으면은 기업에서 샀다. 기업에서 나중에 팔 물건을 지금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로 판단을 해서 이게 지출 국민소득에 포함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각각 측면에서 항상 등가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을 알아봤어요. 다음은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볼 건데요. 오늘은 이 GDP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경제 규모를 얘기를 할 때 뭐 여러분 1인당 GDP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떤 각 나라들의 경제 순위, 경제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합니다. 얘는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얘가 총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국내, 얘는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의 의미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합한 것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보면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물건의 가치를 시장 가격, 우리가 아는 원 거래되는 가격으로 표시를 한 거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
가치를 말을 해요. 그게 바로 국내 총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뒷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은 요 국내 총 생산과 비교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교과서에는 국민 총소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로스 네이셔널 인컴, 뭐 국민 총소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뭐 시험 문제나 수능이나 이런 데서 잘 언급되는 거는 국민 총소득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이것보다는 GNP 국민 총 생산을 많이 더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국민소득을 뭐 GDP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국민 총소득, 국내 총생산 뭐 이렇게 소득 생산 용어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런 식으로 다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지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총생산 한 나라 국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의 가치 합을 말을 하는데 그거랑 비교할 때는 보통 국민 총생산을 말을 해요.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라 그 한 나라의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들의 가치 합을 국민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국민 총소득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얘는 이제 만드는 물건의 가치 합이 아니라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가요? 미안해요. 말이 좀 꼬이네요. 그냥 간단하게 더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GDP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땅 안에서 생산된 물건들의 합으로 개복 소득 같은 이런 경제 지표를 표시하는 게 바로 GDP고요. GNP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생산한 것을 GNP라고 합니다. 얘는 그로스 총 네이셔널 국민 그리고 프로덕트 생산 똑같이 얘도 이렇게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국경 안 국내에서 했다는 거랑 그 한 나라의 국민이 했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경제 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금액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해외 축구팀인 토트넘에서 경기를 하고 뭐 월급이나 연봉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 손흥민이 벌어들이는 이 연봉, 이 축구를 하면서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생산을 하는 거죠. 축구 경기라는 그런 생산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이 손흥민의 연봉은 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요거는 바로 GNP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경 안에서 하는 거 아니죠.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 외국 축구 시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GNP 국민 총 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요 샘 해밍턴 생각을 해볼까요? 윌리엄 아빠인 샘 해밍턴이 우리나라 TV 프로에서 출연료를 받는다. 그럼 뭔가 이 TV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생산하고 돈을 받는 건데 샘 해밍턴 국적이 호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받는 돈은 무엇일까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얘는 기억 GDP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GDP로만 계산을 한다,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GDP로만 나타낸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런 월급, 연봉들은 포함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GNP로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손흥민이나 여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 벌이 합으로 경제 지표를 계산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GDP가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 벌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한 것의 합이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다 겹치는 건 없을까요? 원래는 보통은 요 니은 요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경제 활동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이런 수업, 선생님의 경제 수업이다. 그럼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리고 학교 오남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죠. 이 학교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을 하고 그게 경제적 지표로 활용이 된다면 GDP에도 해당이 되고 GNP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DP, GNP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이고요. 하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제 지표는 GDP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GNI 국민총소득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이 개념 자료실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GDP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